문화유산을 살펴보는 역사기행이 요즘 인기인데요. 울산에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울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일까요? 이틀 뒤면 처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너무 덥거든요. 그 정도 고민이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어디를 가면 좋을까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이제 갈 때는 다 갔으니까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거라.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어디가 있을까요, 선생님? 바로 이제 울산의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는 그릇인데 그 그릇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 그릇이 어디일까 정말 궁금한데요, 선생님. 울산의 1만 년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정말로 들어가 보면 울산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박물관. 오늘은 한번 그곳으로 가봅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도시의 역사는 그 도시의 품격과도 연결되는데요. 울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담고 있는 곳 울산박물관입니다. 여기 오니까 되게 신식 건물 같거든요. 울산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전국의 박물관 가운데 아마 최신식일 겁니다. 이게 이제 세워진 게 2011년도거든요. 울산의 1만 년 역사에 비해서 박물관이 들어선 건 아주 역사가 짧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울산이 공업센터를 만들면서 막 공업화에 치중하다 보니까 미처 이 박물관 같은 이런 시설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해서 울산박물관이 설립이 됐나요? 이제 우리가 공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잖아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신석기부터 구석기, 뭐 청동기 이런 유적과 유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근데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발굴한 주체, 예를 들어 뭐 대학의 박물관 팀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면 그걸 다 자기들이 기속해 버리거든. 울산에 못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 그래서 박물관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됐어요. 그때 나왔던 유적과 유물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보물급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귀중한 게 한 24점 정도, 나머지 뭐 부속적인 것 같이 한 4만여 점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국에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2011년도에 이 박물관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울산에 나온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이 다 울산의 그 소유가 된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개관한 울산박물관이지만 내용은 알찬데요. 특히 산업수도 울산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다양한 전시회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각 테마별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가 이제 울산 박물관, 이 울산 대공원 동편에 있거든요. 이 부지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 도심하고 가깝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겠죠. 1층은 기획 전시실 2곳, 그리고 울산은 어린이 박물관이 또 있어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울산을 가장 더 잘 알기 쉽게 영상으로 구현하고 여러 가지를 재미있게 만들어놓은 어린이 박물관. 2층에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를 망라한 전시실이 쫙 펼쳐져 있죠. 역사실. 울산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 유물의 기증도 늘어나고 발굴된 것도 늘어나면서 엄청난 규모의 그 기증 유물이라든지 발굴된 것들을 시민들에게 일일이 다 못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박물관 중에서 좀 특이했던 게 울산 박물관의 좀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니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게 되게 특이했던 것 같거든요. 포니 전시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이제 전시가 이루어지니까 이 시간이 가기 전에 한번 오셔서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박물관의 역사실은 2,000여 점의 진귀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유물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울산의 그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까지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네요, 선생님. 그렇죠. 이 역사관, 2층에 있는 역사관실은 구석기 시대부터 가장 그 조선시대 역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난 봄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이걸 쭉 만들면서 가장 포인트를 준 게 뭐냐면 울산의 조선시대 역사관. 이걸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조선시대에 울산이 도읍으로 성격이 됐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로 성격된 거죠. 또 이제 절대로 이 2층 역사관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유물이 있어요. 울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고래죠. 그렇죠. 울산은 고래도시. 울산이 왜 고래도시인가를 울산박물관 2층에 오면 완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딱 이제 암각화가 저희를 맞아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장면으로 딱 들어오면은 뭐가 있냐면 황성도 유적이 있거든요. 그 유적은 뭘 뜻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울산에 지금 신항만이 개발이 됐을 때 지금 초용암이 있고 그 개운포성이 있는 이 일대를 지표 조사를 하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10년에 발굴을 시작했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세계에서 딱 한 개밖에 없는 유물이 나왔어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네. 어떤 유물이 나왔어요? 고래뼈에 화살촉이 박혀 있어요. 그 고래뼈에 화살촉이 박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오면 야, 울산이 왜 고래도시인가 이걸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울산에는 옛 기록으로만 전하던 대사찰 태화사가 있었는데요. 태화사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대한 석상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께서 울산실록에서 말씀해 주셨던 보물들이 여기에 다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겠네요, 선생님. 이건 이제 이 국보예요.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 본래 이름은 태화사지 부도였거든요.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냥 부도 해가지고 이제 고성들이나 아주 훌륭하신 분들의 사리를 담아놓은 곳, 뭐 뼈를 묻어놓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탑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던 탑으로 밝혀져 가지고 이름을 바꿨죠.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진 곳이네요. 그렇죠. 이게 1962년에 네. 지금 이해로가 막 지나가는 태화롱 그 밑에 반탄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이 반탄골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발견될 때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지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중요성이 자꾸 부각이 됐고 이게 참 거기에서 발견돼 가지고 학성공원으로 옮겨졌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부처님을 모신 12이상 사리탑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리탑에는 이렇게 12 이상 이런 게 안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절을 3개의 큰 절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각각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다 모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울산 박물관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울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는 좀 특이하게 사람 이름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네요. 명예의 전당, 기증자, 기증업체 이런 것들이 앞에 차 있죠. 여기가 이제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만든 기증사관인데요. 박물관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옛날의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울산 박물관에 막 내놨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귀중한 자료들을 내놓으신 분들을 이렇게 여기에 이름을 다 새겨놓은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울산 박물관에 기증한 분이 한 500분 됩니다. 기증 유물이 한 20만 년 정도 돼요. 이 기증사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왼쪽 편에서 만날 수 있는 게 17세기에 울산뿐만 아니고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걸 잘 보여주는 학성이시들의 생활용품들이 다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학성이시 집안에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 그리고 또 가까이는 1900년대 이 무렵부터 1910년, 20년 이 무렵에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던 자염을 만들던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염전 집안의 따님께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울산박물관이 개원하자 곧바로 그걸 기증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귀하잖아. 그런 것들을 울산박물관에 기증을 했죠.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뭐 울산의 호적대장, 조선시대 호적대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바로 여기 기증사관에 오면 하나하나 실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기증관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울산 시민들의 역사가 곧 울산의 역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 박물관에는 비밀의 공간이 있는데요. 박물관의 금고라 불리던 수장고입니다. 오늘 특별히 울산실록 시청자를 위해 수장고가 열렸는데요. 오늘 이 공간, 귀중한 공간에 왔는데요. 오늘 이 귀중한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울산박물관의 연구관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박물관 유물관리팀장 이희진 연구관입니다. 울산박물관에 오면 우리가 전시실 이런 건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수장고가 있다는 건 알지만 들어본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 이 수장고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장고는 박물관의 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심장이 피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예, 예. 똑같이 모든 유물들이 수장고에 모였다가 전시실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은 국가기록문화재 포함해서 거의 12만 점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보물과 국가민속문화재는 총 4건이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좀 속물스럽지만 예. 한 가지 여쭤보자면 이 12만여 점의 유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가치가 매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가치, 유물의 가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의 가치와는 달리 예, 다르죠. 변동이 생겨요. 예. 지금 현재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그 가치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또 나중에 되면 또 200억, 300억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렇죠. 제가 듣기로 최근에 뭐 한 몇 년 전에 이제 울산박물관에서 아주 고가로 구입해가지고 네. 보존 처리를 잘한 아주 귀중한 예. 그 유물이 하나 있다는데 네. 울산실록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공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참 어려운데 네.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울산실록을 통해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어해도입니다. 한 폭 한 폭의 그림마다 물고기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요? 저는 여기 딱 보자마자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 마치 바닷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건가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어해도 십폭병풍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어해도가 되게 많이 그려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고기는 특징이 뭐예요? 알을 많이 낳잖아요. 알을 많이 낳는다는 건 다산 그리고 부를 많이 상징한다. 그리고 또 물고기가 이렇게 튀어오르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등용문이 될 수 있다. 이게 울산에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병풍의 형태가 아니라 낱장의 형태였어요.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2년 전에 보존 처리를 했습니다. 보존 처리를 하면서 이제 병풍화를 만드는 거죠. 이 어해도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특징적인 거 우리 연구관님께서 좀 지적을 해 주시죠. 대부분 어해도 같은 경우에는 잉어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 작품들 보면 웬만한 물고기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도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이제 울산 시민들에게는 언제 공개됩니까? 내년에 전시 개편을 하면서 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전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귀중한 이 유물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 박물관에서 바라본 울산은 공업도시, 산업도시를 뛰어넘어 1만 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타임캡슐입니다. 울산실록의 울산박물관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박물관, 울산 박물관에 들어와 보면 방구대 안각화 앞면에 새겨져 있는 정지되어 있는 고래가 어떻게 살아서 움직여 가지고 동해 바다로 가는지를 알 수 있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생생하게 울산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울산 박물관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런던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안 보고 왔다 하면 왜 갔어 소리 듣잖아요. 그만큼 박물관은 한 도시의 품격이자 위상입니다. 울산 박물관은 울산인들의 자부심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보물 창고다. 이렇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 오늘 그 수장고도 봤잖아요. 심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심장이고 또 울산 사람들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더운 여름, 울산의 오래된 미래를 만나보는 박물관 피서 어떠신가요?